어찌 꽃길만 이겠습니까? 때로는 자갈밭도 아니겠습니까? 또 평안한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민법 OX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법률 행위의 대리입니다. 첫 번째, 대리란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의사 표시를 수령하지만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란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는 행위로 타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도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 대리와 사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는 않지만 의사 능력은 요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사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심부름, 즉 전달만 하는 것이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 즉 제한 능력자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모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능동대리는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이야기하며 수동대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를 의미합니다. 능동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지만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한 대리인을 임의대리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이라 하고요. 수권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대리인을 임의 대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대리 행위란 대리인이 자신을 위하여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X입니다. 자신은 대리인을 일컬는 말입니다.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섯 번째, 본인 대리인의 대리 행위의 결과 그 대리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정답은 O입니다. 대리인의 법률 행위는 본인의 법률 행위로 보고 그 효과도 본인에게 귀속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수권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이고 비출연 행위이며 불요식 행위이다. 정답은 O입니다. 수권 행위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든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죠. 그래서 비출연 행위이며 어떠한 요식이 필요하지 않는답니다. 임의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인
수권 행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수권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이며 비출현 행위입니다.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는 분료식 행위이기도 합니다. 8번째, 기초적인 내부 관계가 있으면 수권 행위가 없어도 대리권이 성립한다. 정답은 X입니다. 기초적인 내부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수권 행위가 없으면 대리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사원으로 고용된 자에게 영업에 관련된 수권 행위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으나 경비원으로 고용된 경우 수권 행위가 없다면 기초적 내부 관계가 있더라도 영업에 대한 대리권은 없습니다. 9번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목적물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10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으나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의 수령 권한 및 매매 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같이 가진답니다. 11번째,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려면 그에 대한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 정답은 O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 수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12번째, 대리인 갑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법률 관계가 종료되어도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므로 그 계약에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사람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답니다. 그러므로 수여된 대리권이 종료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면 모든 권한이 같이 소멸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3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이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보존 행위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은 보존 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단,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옥의 수선. 두 번째, 권리 소멸의 중단. 세 번째,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 네 번째,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다섯 번째,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여섯 번째, 채권의 주심. 이런 것들은 보존 행위에 해당되어집니다. 14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인이 금전을 이자부 대여를 하였다면 이는 이용 행위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로서 물건의 임대, 금전의 이자부 대여 등의 이용 행위는 허용되어진답니다. 또한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무이자 채권을 이자부 채권으로 변경하는 행위, 목적 부동산에서 제한 물건을 제거하는 계량 행위 등은 허용되어집니다. 15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이 무이자 채권을 이자부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계량 행위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무이자 채권을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목적 부동산에서 제한 물건을 제거하는 계량 행위 등은 허용되어집니다. 16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이 예금을 인출한 후 대여하는 행위는 이용, 계량 행위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되어진다. 정답은 O입니다. 이용 행위, 계량 행위에 관해서는 물건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리가 허용되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예금을 인출하여 대여하는 행위, 경작지를 대지로 바꾸는 행위 등은 물건, 성질을 바꾸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17번째,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자기계약 금지와 상방 대리 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과 상방 대리도 가능하답니다. 18번째, 대리인은 다툼이 없는 변제기가 도래한 단순한 기존의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행위도 인정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다툼이 없는 변제기가 도래한 단순한 기존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또 항변권이 있는 채무와 대물 변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9번째,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정답은 O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을 대리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이해관계가 상충된 두 사람에 대한 대리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되어진답니다. 한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20번째, 자기계약이나 상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임의 대리이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자기계약이나 상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답니다. 즉,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나 상방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21번째,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 또는 수권 행위에서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답니다. 공동대리인 경우도 공동대리인 간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의사 표시는 일부 대리인이 해도 무방합니다. 22번째, 대리인이 배임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 행위로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배임 행위를 알았을 때 한하여 그 대리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배임 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답니다. 23번째,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의 계시가 되었다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정답은 O입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계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어집니다. 비교를 해보면 혼돈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리인의 한정 후견인 계시, 특정 후견인 계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성년 후견 계시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어집니다. 또 주의할 것은 본인의 성년 후견인 계시, 파산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24번째,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 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 것이란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미는 아니랍니다. 25번째,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권의 부여는 불요식 행위입니다. 특정한 묘식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26번째,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때 본인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반드시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아도 주위 사정으로부터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본인을 위한 대리 행위로 본답니다. 27번째,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유효한 대리 행위로 인정된다. 정답은 O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할 때에도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되어집니다. 28번째,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하면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정답은 X입니다. 매매 위임장을 제시한 것은 본인을 대리한다는 표시 행위가 있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더라도 그것은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답니다. 29번째,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사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에는 설사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이 경우는 대리인 자신이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집니다. 30번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은 X입니다. 추정한다는 말은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뭐뭐를 위한 것으로 본다 또는 뭐뭐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표현을 다시 하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 의사 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또는 간주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답니다. 31번째, 상대방이 거래 당사자를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한 대리 행위가 성립하고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어진답니다. 32번째, 수동 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현명하여야 하므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상행위 대리, 일상가사 대리에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33번째.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은 O입니다.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법률 행위 당시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리인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본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34번째.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대리행위의 하자로부터 발생한 법률 효과, 즉 취소권 등은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리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률 효과, 즉 취소권 등은 본인에게 귀속된답니다. 35번째. 본인이 사기, 강박을 받아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였다면 이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본인이 사기 강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대리 행위는 하자가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리 행위에서의 사기 강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만약 대리인이 사기 강박에 의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36번째.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대리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정답은 X입니다.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본인이 미리 그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매매 계약은 무효에 해당되어진답니다. 37번째. 불공정한 대리 행위에서 경솔, 무경험,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은 X입니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가를 판단하면은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 즉 매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입니다. 38번째.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착오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어지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은 O입니다.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므로 과실 여부는 대리인이 기준이 되고 중요 부분은 본인에게 재산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답니다.
39번째. 대리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 해제된 때라도 원상회복의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정답은 O입니다. 대리행위의 귀책 사유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책임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어집니다. 40번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에 의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답니다. 41번째. 의사 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무효이다. 정답은 O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은 요하지 않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답니다. 42번째.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은 자신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기초적 법률 관계인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은 자신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위임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할 수 없지만 해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43번째.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액의 수령 권한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습니다. 중도금, 잔액의 수령 권한, 매매대금 기일 연기 권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44번째.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다. 정답은 O입니다. 동일 물건에 대한 입찰에서 상방 대리는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5번째.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을 대리하여 병 소유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은 유효하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 을은 본인 갑을 대리하므로 을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책임은 본인 갑에 귀속되므로 그 계약은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46번째. 갑이 행위 무능력자인 을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을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행위 무능력자 을은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7번째.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을의 의사 표시는 을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은 X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답처럼 보이지만 오답입니다.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본인을 현명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을의 의사표시는 을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다로 표현해야 합니다. 즉 확정적인 표현인 간주가 맞습니다. 추정이 틀린 것입니다. 48번째.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기망, 강박 행위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소권은 본인에게 있답니다. 49번째.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행위 무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매 약정은 유효합니다. 50번째. 수권 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정답은 X입니다. 수권 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권의 특별한 소멸 사유이지 공통된 소멸 사유는 아니랍니다. 대리에 대하여 알아둡시다. 등기 신청은 상방 대리가 허용되며 의사 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무효입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며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51번째.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때 을이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한정 후견인이 아니라 성년 후견인인 경우입니다. 주의하도록 합시다. 52번째.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때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 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갑의 수권 행위는 불료식 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도 가능합니다. 53번째,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일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상방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 사망하면 그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54번째,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것이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 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도 이를 대리 관계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이를 신뢰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 대리의 법리에 의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5번째,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정당한 대리 행위이다. 정답은 X입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행위, 소의 제기로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무이자 금전 소비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 행위로 인정되어집니다. 56번째,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본인을 대리한다는 현명 행위를 분명하게 하면 본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매매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어집니다. 57번째,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병이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답니다.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안 되고 갑에게 하여야 합니다. 즉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8번째.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여 주었다.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은 X입니다. 병의 대리인이 이중매매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이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것과 같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59번째.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답니다. 거룩한 꽃향기는 나를 행복하게 한답니다. 오늘 나의 걸음이 꽃향기가 되어 어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이트는 민법 OX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